투자를 하시거나 주식 투자를 위해서 공부를 하시거나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롤 모델을 찾아봐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판단 원칙이나 정보의 분석에 따라 어떤 주식을 투자해서 어떤 회사의 주식을 갖게 된다는 것이 단순히 내가 내 돈을 들여서 유가증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그 회사의 주주가 되는 거라는 그 관계를 갖고 시작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종목 발굴의 기본이 되는 것들 조금 더 녹여주시죠. 종목 발굴은 기본적으로 돈을 버는 게 우선은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돈이 한꺼번에 벌어질 수도 있고 장기에 걸쳐서 투자한 것만큼의 배당이라는 형태로 나한테 돈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 가치주를 찾아내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치주. 예. 근데 중요한 건 뭐가 가치냐. 그렇죠. 가치라는 게 뭘까라는 거를 우선 저희가 공부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아직 평가되지 않은 저가치를 찾아내서 그 가치가 오를 거를 예상을 하고 그 투자 수익을 얻는 건데, 그럼 결국은 어떤 회사의 가치가 내 눈까지는 와 있어야 되는데 현재를 내가 판단해서 평가를 해보니 그 가치가 어깨 정도밖에 와 있지 않는, 그래서 어깨와 눈썹 차이만큼은 투자 수익이 실현 가능한 이런 이제 회사를 찾아내는 게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개미 입장에서는 이것을 선별하는 것이 사실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우선은 우리가 얘기한 주식 프로들이 과연 어떤 종목들을 주로 사느냐. 예? 보면 그분들은 PBR이 낮은 주식을 많이 선호합니다. 그 말은 회사의 자산 대비 주가가 또 시가총액이 낮은, 즉 그거를 이제 다시 표현하면 PBR이 1 미만인 종목들을 많이 발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1차적으로는. 그런 이유는 뭐냐면 주가가 아무리 떨어져도 또는 이런 뭐 코로나19라든지 다른 우리가 통제불능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회사가 망하더라도 이 회사를 정리해서 다 따로따로 팔았을 때 최소한 이 가치는 나온다라는 이제 그런 종목들을 기본적으로 찾아서 하방 경직성을 이제 막아내는 거죠. 승부는 수익률이다. 예. 얼마나 꾸준하게 수익률을 유지하거나 수익률을 거뒀느냐, 이거를 계속 롱텀으로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예. 동의 가능하신가요? 그 롱텀이라는 게 결국 어느 정도의 기간이 얘기하는 건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항상 수익률이라는 개념에서 보면 기간이 상당히 중요한 지표거든요. 그럼 기간이 길어진다는 거는 그만큼 기간 대비해서 그 수익률도 높아져야 된다는 얘기고, 그 기간을 설정하는 게 이게 중기적이다, 장기적이다라는 건 내가 투자하는 돈의 성격, 그 다음에 나의 성향, 이런 거를 고려해서 적정 기간은 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종목 발굴 시 기본적인 사항은 자산 가치가 중요한데, 이 자산 가치를 또 다른 개념의 형태로 좀 풀어주신다면? 자산 가치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 회사는 자산 가치가 시가 대비 낮다는 얘기는 그 회사의 자본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본 대비 그 회사의 주가가 떨어져 있다는 얘기고, 네. 그 말은 재무제표를 그려서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수익이 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나서 그게 이익이 되고, 그 이익은 결국 이익잉여금 형태로 자본에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이 총 자본의 양이 커지는 거고, 자본의 양이 커지는데 그거에 비례해서 주가가 가지 않는 건 결국 PBR이 낮다는 얘기인 거죠. 결국은 이 안에는 우리가 수익성도 내고 있다라는 게 전제되는 이제 종목이죠. 저희한테 꿈 같은 이상형의 종목은 고성장, 저PBR인 거죠. 성장은 고성장하는데 자산은 계속 늘어나는데 주가는 낮아 있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그럼 앞으로 상승 가력이 엄청난 거죠. 높겠죠. 예. 네. 과연 그걸 찾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제 여러분의 몫인 거죠. 뭐 끝으로 아주 재밌는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 기업을 선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이 대주주의 책임경영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꼽았던 이유가 있을까요? 항상 외국 주식시장과 또는 외국 기업과 한국 기업을 평가할 때, 예를 들면 뭐 한국에 있는 IT 기업이 미국의 증권시장에 상장되었을 때 그 유사 기업과 비슷한 레벨로 간다고 하면 한국 시장에 상장했을 땐 그것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상장될 거라는 걸 보통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데,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많은 이유들은 거버넌스, 결국 기업 지배구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말하기보다는 거버넌스 디스카운트라고 얘기하는 게 더
말인 것 같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기업의 계속성과 기업의 그 효율성, 그 기본이 되는 게 결국 그 회사의 경영을 책임지는 경영진, 그 다음에 그 회사의 최대 주주, 이런 분들의 책임 경영, 그 다음에 경영의 투명성, 이런 거가 밑바탕에 있어야 수익이라든지 자산의 증가라든지 이런 게 담보될 수 있고 계속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고도 또 중요하고도 굳이 여기서 최근에 일어났던 우리 대기업들의 어떤 지배구조의 문제로 인한 기업의 그 주가 하락이라든지 기업의 가치 훼손 이런 문제를 말하기는 곤란스럽지만 어찌됐건 뭐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런 게 결국은 기업의 계속성에 대한 치명적인 하나의 요소가 되기도 한다. 이 지배구조는 상당히 중요하다. 가정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예. 엄마가 맨날 1등이죠.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거죠.